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커말 2급 필기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목표값 찾기 나와 있죠, 목표값 찾기. 어떠한 목표값, 결과값을 얻기 위해 입력값을 찾는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80점인데요. 평균 90점을 맞기 위해서 입력값,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하느냐, 그런 걸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이제 목표값 찾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셀이라고 있는데 수식셀은요, 결과값이 출력되는 셀 주소다라고 되어 있고요. 찾는 값, 목표라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 90점이다. 이 90점이 목표값이겠죠. 값을 바꿀 셀은 목표값을 만들기 위해 변경되는 셀 값. 그러니까 아까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 아시겠죠? 목표값 찾기 세 개를 갖다 이렇게 수식,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거. 자, 목표값 찾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요. 자, 내용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값 찾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평균이 지금 83점 돼 있죠. 자, 평균 들어가 있는 셀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네요. 에버러지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고, 평균이 83점. 근데 이게 90점이 되려면요, 컴퓨터 과목 이게 몇 점이 돼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값은 90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꿀 셀은 컴퓨터 과목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값 들어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목표값 찾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수식셀, 결과값 들어갈 셀을 얘기합니다. 자, 결과값 들어갈 셀. 자, 여기 결과값 들어갈 셀을 갖다가 이렇게 수식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찾는 값은 얼마다? 90. 목표라는 값 이렇게. 값을 바꿀 셀은 뭐를 갖다가 컴퓨터 점수값 이걸 바꾸겠다. 그리고 확인하면, 자, 보이세요? 90점이 되려면 이게 85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값 찾기를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자, 그리고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들 이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하는 게 가장 뭐한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이제 고급 필터라고 나와 있죠.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는 어떤 다른 위치에다가 내가 평균이 90점 이상인 데이터를 뽑겠다. 어떠한 뭐 A열 시행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고급 필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ND 조건이라고 있는데 AND 조건은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AND는 뭐뭐이고, 여기 나와 있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런 뜻을 AND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걸 뽑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AND 조건이겠죠. 그죠? 두 개 다 뭐다? 80점이 넘어야 돼요. 90점이 80점 이상이고, 알겠죠?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AND죠. 그리고 영어 점수도 얼마? 80점 이상이면 뽑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AND 조건.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조건, 여기 두 번째 조건. 이 두 조건 다 만족해야지 뽑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화 조건은요, 다른 행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조건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해도 뽑는 게 오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뭐이거나라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90점, 아니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뽑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80점 넘으면 뽑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오화, 뭐뭐이거나 또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와일드 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스트리크 이렇게 돼 있죠. 김하고 아스트리크라는 것은 김으로 시작되는 것들 뽑아라. 그러니까 이 아스트리크가 여러분들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 아스트리크라는 게 무슨 뜻으로 사용된다, 여러분들? 모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모든이란 뜻. 그러니까 김으로 시작되는 거 모든 거 뽑아라. 자, 그래서 김 글자 수와 관계없이 이제 김밥, 그죠? 그 다음에 김세레나, 그 다음에 김구라, 뭐 이렇게, 그죠? 김으로 시작되는 모든 걸 뽑아라. 이렇게 하면요, 뭐죠? 김으로 끝나는 모든 거 뽑아라. 자, 이렇게 하면요, 김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거 뽑아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스트리크의 의미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우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고급 필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급 필터 한번 엑셀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여기 엑셀 제가 문서를 갖다 이렇게 열어놨죠. 자, 여기서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판매가가 4만 원 이상이고, 여기 이제 판매가가 4만 원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얼마다? 여러분들 20 이상인 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조건을 갖다가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얼마? 여러분들 판매 단가가 4만 원 이상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판매 단가가 얼마? 4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판매 수량이 얼마? 20 이상인 걸 뽑아봐라. 알겠죠? 이 두 조건 만족하는 거. 자, 그러면 조건을 갖다가 이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판매가, 판매 수량 이거 두 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드명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밑에다가 4만 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수량이 20 이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20 이상인 거 뽑아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조건 만들고요. 자, 고급 필터 해볼게요. 커서를 표 안에다 놓고 데이터에서 고급. 자, 이렇게 데이터에서 고급 눌러주면 범위 잡히는 거 보이세요? 범위가. 자,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체크해주고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들어가 있는 범위. 자, 복사 위치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 뽑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록, 조건, 복사 위치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 4만 원 이상이고 보이시죠? 판매 단가가 4만 원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얼마? 20 이상인 게 몇 개다? 3개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행했다 조건을 써주는 걸 AND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행했다 써주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오화 조건. 자, 이거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판매 단가가 4만 원 이상이거나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거.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뽑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커서를 표 안에다 놓고 데이터에서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자, 아까처럼 똑같이 범위 다 감싸지죠. 이렇게 목록 범위 다른 장소에 체크하시고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 지우고요. 다시 잡겠습니다. 조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 지우고 복사 위치는 여기에다가 확인. 보이세요? 아까보다 많이 나왔죠. 4만 원 이상, 판매 단가가 4만 원 이상이거나 여기 4만 원 아닌데 나왔죠. 왜? 20 이상이니까 판매 수량이. 자,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화 조건. 자, 이게 고급 필터예요. 이렇게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는 걸 뭐라고 그런다?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아스트리크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김씨인 사람이요? 박씨인 사람 뽑을까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 이름 중에서 박씨인 사람만을 뽑아보겠다. 자, 그럼 조건을 갖다 여기다가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 소비자명. 자,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 갈게요. 컨트롤 V요. 컨트롤 V.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소비자명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 컨트롤 V. 그죠? 자, 박씨인 모든 사람을 뽑겠다. 그럼 뭐라고 적는다? 박하고 아스트리크 이렇게 하고 엔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아까처럼 커서를 표 안에다 놓고요. 데이터에서 뭐라고 한다? 고급. 자, 이렇게 범위가 감싸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체크하시고 자, 조건 범위는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복사 위치는 이것도 지우고 자, 어디 밑에다가 여기에다 뽑을게요. 이 밑에다 확인. 박씨인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 보이세요? 박씨인 사람만 4명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스트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아스트리크가 모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습 예제를 해봤죠. 여러분들 아스트리크까지. 자, 화면 좀 깨끗이 지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쭉 내려와서 이제 정렬, 부분화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렬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그러죠. 정렬에서 보시면요. 자, 정렬은 공백은 정렬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
자, 정렬에서 공백은요, 어떻게 맨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 순서와 상관없이요. 자, 그리고 오름차순 돼 있죠. 오름차순이 뭐죠?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어떻게 큰 걸로 정렬한다. 그걸 갖다가 오름차순이라고 그러죠.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거. 이거 오름차순. 그래서 1, 2, 3, 4, 5, 6, 7, 가나다라, 마바사, A, B, C, D 이렇게 정렬하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자, 문자, 숫자 이렇게 정렬돼 있을 때 뭐가 된다? 숫자가 정렬돼 있고 작은 거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알겠죠?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알겠죠?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있고 마지막에 빈셀이 온다. 마지막은 항상 빈셀이에요.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은 거꾸로겠죠.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 그러니까 오름차순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정렬해서 공백은 마지막, 맨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정렬의 개수는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정렬의 개수는 64개까지. 우리 정렬을 할 때 64개까지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요. 수치 같은 거 잘 봐두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어 갖다 정렬하고 국어가 같을 경우는 영어, 영어가 같을 때는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64개까지 정렬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렬 방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렬 방향은요. 어떻게 된다? 정렬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죠?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라는 거. 정렬되지 않는 것들은요. 숨겨진 행들, 숨겨져 있는 것들, 행렬 같은 거 정렬 안 되고 병합된 셀도 정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렬과 관련된 내용들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죠. 부분합. 자, 부분합은 뭐다? 특정 항목별로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말한다. 어떤 특정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학년별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봐라.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내가 표시해보고 구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년별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묶어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죠? 학년별로 이렇게 묶을 게 학년이죠. 학년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를 하고자 할 때, 부분합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학년별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요, 뭐가 돼야 한다? 우선은 정렬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특정 항목별로 이렇게 묶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 그리고 부분합하기 전에 뭐가 돼야 한다? 반드시 그룹할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년별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것들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부분합에서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전에 있던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값 대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부분합을 없애고 얘가 새로운 값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분율, 중앙값, 순위, 절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 부분합으로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것들 구할 수 있는데요. 백분율, 중앙값, 순위, 절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부분합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잠깐만요. 자, 품목 있죠. 품목별로 뭐를 한다? 제가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품목별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갖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라고 그랬으니까 품목별로 뭐가 돼 있어야 한다?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보이죠? 품목이. 자, 그래서 정렬을 해 볼게요. 먼저 품목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보이시죠? 정렬 기준 이렇게 해서 뭐를 가지고 품목을 가지고 정렬하겠다. 정렬 기준에는 값, 셀, 색, 글꼴, 색, 셀 아이콘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값,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가나다라 순서대로요. 그래서 확인하면 보이세요?
남방 바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는 겁니다. 자, 부분합 여기서 데이터에서요.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이렇게 창 뜨는 거 보이시죠? 부분합 창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부분합 창이 딱 나오고요.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부분합. 자, 그룹할 항목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로 묶는다고 그랬죠? 우리 정렬을 뭘로 했죠? 정렬? 품목을 가지고 정렬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품목별로 묶겠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구하겠다. 평균. 뭐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겠다. 판매 단가. 자, 그리고 이렇게 판매 단가 하나만 체크해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그럼 보이세요? 품목별로 보이죠? 품목별로 판매 단가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해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부분합이고, 제가 또 이제 부분합을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2차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부분합을 또 하겠다, 여기서. 뭐를 가지고 이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판매 수량의 합계. 부분합을 추가하겠다. 그때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서 부분합을 또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할 항목 우선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룹할 항목은 품목 남겨두시고 여기서 합계를 구하겠다. 자, 판매 단가 체크돼 있죠. 이거 해제하고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다. 이거 체크. 자,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이거 체크돼 있는 거 해제시켜 주시고 확인. 그러면 판매 수량에 보이죠.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품목별로 보이세요? 68 이렇게 돼 있고 104. 자, 요약이라고 돼 있는 게 합계예요. 자,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여러분들? 부분합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분합이요. 자, 부분합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밑에 시나리오라고 나와 있죠. 시나리오. 자,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게 있죠. 뭐 영화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는 도구다. 어떤 데이터 값을 예측하는 걸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10점씩 상승했을 때 평균이 어떻게 되겠다. 또는 국어, 영어 점수가 10점씩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그때 평균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시나리오. 자,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쭉 위로 올라가서 자, 지우고 자, 시나리오에서 변경 셀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변경되는 셀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숫자 같은 거 잘 보시라고 그랬죠? 32개. 현재 값 주어진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나리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제가 시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전산이론 뭐 이렇게 돼 있죠. 전산이론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전산이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컴퓨터 실무 점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점씩 향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평균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80점이죠. 자, 근데 내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10점씩 증가한다. 데이터베이스가 10점, 컴퓨터 실무가 10점씩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80점 되고 이게 100점 되면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요. 이 셀 있죠. 이 셀에다가 셀 이름이 있죠. CR5라고 셀 이름을 갖다 정의를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엔터. 그리고 이름 정의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요. 컴퓨터 실무라고 할게요. 컴퓨터 실무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요. 평균이라고 평균 정답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죠?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될 셀 값을 2개를 잡고 요 2개의 셀 값을 변경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하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이거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추가. 자, 성적 증가라고 할게요. 성적 증가. 성적이 증가된다. CR5, CR6 이렇게 2개의 값이 확인이라고 해주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셀 이름 정의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 실무 70점이죠. 이거 10점씩 증가시킬게요. 80점이다. 이거는 100점이다. 예를 들어서 100점.
자,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두 개 만들게요. 하나는 성적 감소라고 할 거예요. 성적이 감소요. 두 개의 셀 값이 감소가 된다 확인. 그래서 첫 번째는 70점인데 이제 60점, 10점씩 감소가 되고 이거는 80점. 자, 그리고 확인.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이라고 하고 두 개의 시나리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요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과 셀은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확인. 그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현재 값 70이고 90일 때 80인데 성적 증가 10점씩 증가되면 이렇게 86. 성적 감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된다? 이렇게 10점씩 감소됐을 때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셀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셀 이름을 정의 안 하면 여기 셀 주소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라는 걸 갖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용 좀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경될 셀 32개 지정할 수 있고 현재 값은 주어진 값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밑에 피벗 테이블 나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돼 있죠.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뭐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어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 요약하고 분석해 놓은 표가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작성 후에는 작성 후에 이동이나 항목 추가를 할 수 있다. 자, 또는 기존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이 가능하고 기존 워크시트에 또는 새로운 시트에. 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요. 자동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본 값을 바꾼다고 해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새로 고침을 해야 한다. 새로 고침이라는 걸 해줘야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 반영이 된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별도의 작업으로 만든다.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갖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벗 테이블 삭제 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환이 된다. 요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레이아웃이 변경되더라도 메모는 변경이 안 된다. 자, 메모라는 게 어떤 셀에다가 우리가 주석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달아놓은 걸 메모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형태가 바뀌더라도 메모는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피벗 테이블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행이라고 그래요. 판매자. 이거 행 부분 판매자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런다? 이 품목은 열이라고 돼요. 열. 품목. 그래서 난방 바지 이렇게. 그 위에는 필터라고 그래요. 필터는 어떤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학교에서 내가 경성중만 보겠다 확인하면 그 경성중 데이터만 필터링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서 모두라고 하고 다시 확인. 자, 여기 이 부분, 이 교차되는 부분 뭐라고 그런다? 값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평균 단가의 판매 단가의 평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갖다 이렇게 구해 준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필터, 행, 열, 그 다음에 값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자, 여기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나와 있고요. 자, 피벗 테이블 보면요. 이거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학교, 행, 열, 값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 값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열에다 놓으면요. 이렇게 열 방향으로 들어가고 보이시죠? 이렇게. 자,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명을 열에다 추가하겠다. 그럼 소비자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보이세요? 이렇게 소비자명이라고요. 자,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여기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피벗 테이블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통합 밑에 나와 있죠. 통합. 자, 통합 볼게요. 여러분들 통합. 통합은 흩어져 있는 표를 갖다가 하나의 표에다 통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다. 같은 문서라도 다른 시트면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통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좀 깨끗이 지우고요.
화면 좀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통합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통합, 여기 보시면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 표에다가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 2013년, 2015년 거를 갖다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겠다. 지역별로, 품목별로, 그죠?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통합을 할 때는 이렇게 블럭 설정을 잡고 통합할 부분을요.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아니 가상 분석 말고요. 여기 잘못 봤네요. 그럼 통합이라고 있죠. 여기 데이터 도구에 통합. 자, 통합을 클릭하세요. 자, 통합을 클릭하면 여기 함수 나와 있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저는 합계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합계. 자, 여기 이제 통합할 부분인데 전에 있던 거 있어가지고 제가 지울게요. 우선 이렇게. 자, 여기서 참조라는 부분에 통합할 표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2010년도 거 표 전체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2013년도 있죠. 2013년도 표 전체 추가. 그 다음에 또 2015년도 거 있죠. 2015년도 거 표 전체를 추가해주고. 자, 사용할 레이블로 이제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레이블 있죠. 첫 행과 왼쪽 열 체크를 해주시고. 첫 행 왼쪽 열이 뭐냐면 여기 첫 행 있죠. 이 부분에 이 표에서 첫 행하고 왼쪽 열은 레이블이다. 레이블이라는 게 이제 이름표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값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구분을 시킨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이게 데이터 통합이에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의 표로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해준다. 이게 데이터 통합.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볼게요. 데이터 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데이터 표는요. 보면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어떤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표의 형태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통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합계를 갖다 구했죠. 합계. 합계가 이제 컴퓨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합계겠죠.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310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75점이고 국어가 80점일 때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80점이고 85점이고 국어가 80점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자, 통합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는자 이렇게 해주고 합계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엔터 310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갖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표 전체를 갖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수식부터 해가지고 표 전체를. 자, 그리고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요. 데이터에서 가서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 표에서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이 나오는데 행 입력 셀은 뭐냐면 여기 이 수식을 기준으로 여기 수식 연결되어 있는 셀을 기준으로 행이 이거예요. 여기를 행이라고 그러죠. 이 수학 점수 들어가 있는 거. 자, 행 입력 셀은 그래서 수학 점수가 들어가 있는 원본 셀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70점 대신에 75, 85, 95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고요. 열 입력 셀은 여기서 열이라는 것은 여기 국어 점수. 국어 점수가 있는 원본 셀을 찍어주시고 70점 대신에 80점, 90점. 그러면 결과값이 바뀌겠죠? 그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다 넣어준다라고 합니다. 확인.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다? 데이터 표 기능이다. 자, 데이터 표가 뭔지 대충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메모라는 부분 나와 있죠? 메모. 이렇게 메모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메모. 자, 메모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메모는 셀에 설명이나 주석을 넣는 기능을 얘기한다. 우리가 셀에다가 설명이나 어떤 주석이나 설명 같은 거 이렇게 넣고자 할 때 메모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부분 자, 보시면 메모를 한번 넣을게요. 여기는 합계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다. 이렇게 메모 넣겠다. 오른쪽 메모 삽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자, 노란색 포스트잇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메모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합계는 국어, 컴퓨터, 그 다음에 더하기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이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메모예요. 그리고 빈 셀을 클릭하면 없어지죠. 자, 이거 메모가 빨갛게 들어가 있는 게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이고 갖다 대면 메모가 다시 나와요. 없어지고. 자, 메모를 표시한다 그럴 때는요.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에서 오른쪽 메모 표시라고 이렇게 체크해주면 메모가 표시가 돼요. 그죠? 이렇게 메모 표시가. 내가 크기도 자동으로 맞추겠다. 메모 테두리에서 오른쪽 메모 서시. 자, 여기서
안 나오는데 이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요. 커서가 없이 찍어야 하는데 커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메모 서식. 아까랑 틀리죠? 맞춤 가서 자동 크기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럼 메모의 크기가 이렇게 글씨 크기에 딱 맞게 조정이 됩니다. 이게 메모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메모가 뭔지. 자,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크기 조정 가능하고요. 보시면 메모에 대한 크기 조절 가능하고 인쇄 여부 설정 가능하다.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메모. 정렬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되고요. 자, 정렬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된다 안 된다? 된다. 다른 작업은 이동이 안 되는데 얘는 된다라는 거. 삭제 시 메모 삭제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딜리트 키나 지우기 기능으로 메모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딜리트 키를 이용하면요. 내용만 지워지고 서식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글씨 우리가 서식 어떤 뭐 글씨체나 글자 색깔 이런 거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기 부분을 할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홈에서 이렇게 색깔 넣었어요. 빨간색에.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 데이터만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삭제 좀 하고요. 깨끗이 지우고. 하이퍼링크 돼 있죠. 하이퍼링크라는 부분. 자, 하이퍼링크는요, 뭐다, 여러분들? 연결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돼 있다. 우리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나오죠, 글씨에. 거기 누르면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 열리게. 그런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그러죠. 자, 하이퍼링크는 모두 가능하고 단추만 불가능하다. 하이퍼링크에. 자, 그래서 단추에는 불가능하고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을 연결. 자, 이런 것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나 현재 문서 또는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에 하이퍼링크를 갖다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단추에만 이런 것들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버튼 같은 거. 셀 이름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 이름 정의. 자, 요 내용들. 셀 이름 정의. 자, 그래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된다.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셀 이름 정의에서 시트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이름을 정의할 수 없음. 시트가 다른 경우에도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셀을 갖다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 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셀 이름을 갖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트가 다르더라도. 자, 영어의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셀 이름 정의하면요, 절대 참조예요. 무조건 그 위치 가서 그 셀을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참조 함수 사용 가능. 사칙 연산에 불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셀 이름 정의. 시트 이름 나와 있어요. 시트 이름 만드는 방법도 보시면 공백 포함 31자까지 가능하고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 못 한다라고 봐두세요. 자, 시트에 대한 작업, 삽입, 삭제, 이름 변경 등은 실행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시트 삽입의 작업, 이 시트 삽입, 삭제, 이름 변경 취소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형 차트에 셀에 맞춰 조절할 경우 Alt 키를 누르면 도형이나 차트를 셀에 맞게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도형 같은 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자, 삽입에서 이렇게 도형 같은 걸 그려볼게요. 삽입 가서 삽입에 보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보이시죠? 제가 이 도형을 그려볼게요. 이 도형을 그릴 때,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Alt 키를 누르면 딱 맞아요. 경계선에. 보이세요? 경계선에 딱 맞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도형이나 차트를 경계선에 맞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단축키들 잘 봐두시라고 그랬죠? 숫자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유효성 검사라고요. 자,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목록값, 입력, 원본, 설정, 쉼표 구분하고 목록 너비는 지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유효한 데이터만 들어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 어떻게 만드는지. 자, 잠깐만요. 엑셀 창을 갖다가 가꿀게요, 제가. 자, 이렇게 가꾸고,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여기서 어떤 걸로 할까, 여러분들? 자, 세탁기를 갖다 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세탁기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데이터 가서 유효성 검사 있죠?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제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제한을 시키는 건데 목록으로. 자, 목록으로 제한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본에다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인. 자, 여기 버튼 나오는 거 보이세요? 딱 누르면 이렇게. 자,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성명이라고 넣을까요? 여기다 성명이라고 성별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다가 제한 대상은 자,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자, 목록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남자 컴마로 구분하세요. 여자 이렇게 남녀 확인. 자, 여러분 보이세요? 남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면 요 값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값은 입력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유효성 검사.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삽입에서 여기 보시면 삽입 있죠.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 온라인, 도형, 스마트 도구, 스크린샷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요. 한글 파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에 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죠? 액세스, 웹, 텍스트 이런 것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액세스 파일이라든지 웹에 있는 것들 또는 텍스트 파일들. 한글 파일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파일 형식 나와 있죠. 파일 형식 보시면요. XLS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 97이나 2003 이렇게 문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저장하면 이렇게 XLS라고 붙고요. SLSX 통합 문서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제 2003 버전 이후에 뭐 2010이라든지 2016이라든지 2013이라든지 이렇게 자, XLSM은 매크로 사용 문서.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문서 M이 붙어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XLTM은요. 서식 사용이다. T자가 들어갑니다. T자. 서식. 어떠한 서식이다 그러면 어떠한 디자인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력서다. 그러면 이력서를 우리가 만들지 않죠. 다운받아서 쓰죠. 그것들이 이제 서식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TXT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들, PR에는 공백으로 분리된 이런 파일들. 이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요 M자, T자, 그리고 TXT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이다. PR에는 공백으로 분리된 파일이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지우고 밑에 거 볼게요. 한번 내려가서. 자, 페이지 설정. 자, 이 부분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요거 알아두세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 이렇게 페이지 설정되어 시트 탭에서 자, 뭐를 한다?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한다. 그래서 눈금선을 체크하면 된다. 자, 메모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메모 같은 거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음. 메모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트 끝에 표시된 대로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요. 모든 서식과 구분선, 도형, 개체 등의 제거된 상태로 텍스트만을 인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만. 숨겨진 열이나 행은 인쇄되지 않는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거 지우고 자, 페이지 설정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있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여기 가서 페이지 설정 이거 클릭해서 보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여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보면 페이지 탭 있죠? 용지 방향 같은 거 세로 가로로 이렇게 용지 방향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확대 축소해 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자동 맞춤 같은 거 체크하면요. 여러 장으로 여러 개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다 인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용지 크기 이런 거 나와 있고 여백 탭 가볼게요. 여백 탭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여백 설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봐두시고요. 한번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다라고 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이거 체크하잖아요. 내용을 갖다 가로 세로 가운데로 맞춰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 그러면 자, 머리글 같은 거 바닥글 같은 거 문서의 머리 자, 머리글 편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자, 머리글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글꼴 같은 거 나와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날짜 삽입 이렇게 시간 삽입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머리글 바닥글 돼 있고 시트 탭에 가보시면 인쇄 영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부분만 인쇄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쇄 제목의 반복할 행, 어떤 특정한 행만 뭐한다? 반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찍으면요. 그 행만 반복이 돼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열 지정하고 눈금선 체크하면 눈금선이 있죠. 여기 셀 구분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 인쇄하는 거 간단하게 인쇄는 제가 말씀드렸죠. 텍스트만 인쇄되게 한다. 자, 메모 없음. 메모를 없앨 수 있죠. 인쇄될 때 안 되게. 시트 끝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고 셀 오류 같은 것도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백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행렬 머리글이라고 해서 여기 행머리글, 여기가 행머리글이죠. 열머리글 이런 거 인쇄할 수 있고요. 자, 페이지 우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자, 페이지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위치만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내용까지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우리 한번 봤던 것들 쭉 내용이 오늘 한 것들 내용이 많죠. 목표값 찾기 어떤 기능이다. 결과값을 얻기 위해 입력값을 찾는 기능. 고급 필터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뽑는 거. 고급 필터. 엔드 조건은 같은 행, 오화 조건은 다른 행. 정렬은 데이터를 갖다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름차순은 숫자, 문자, 논리값, 수문, 논오, 그리고 빈셀은 마지막. 정렬은 64개까지 된다라는 거 봐두시고 수치 같은 거, 단축키 같은 거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죠? 숨겨진 것들을 정렬 안 된다. 부분합은 어떤 항목별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하는 게 부분합. 부분합할 때 정렬돼 있어야 한다는 거. 시나리오 어떤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예측하는 도구. 이렇게 32개까지 변경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숫자. 피벗 테이블이요.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해 놓은 표다. 원본 데이터 변경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 안 된다. 새로 고침해줘야 한다는 거.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고 통합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표에 통합하여 계산한다라는 거. 자, 데이터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을 표 형태로 채운다. 메모 있었죠? 셀의 설명이나 주석을 다는 거, 넣는 거. 자, 그래서 메모를 삭제한다고 해서 딜리트키 누른다고 해서 메모가 삭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메모는 이렇게 뭐 한다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하이퍼링크 나와 있었고 뭐 셀 이름 정의. 셀 이름 정의는요.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공백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절대 참조. 시트 이름 볼게요. 공백 포함 31자까지 이러한 특수문자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시트에 이렇게 시트에 대한 작업 있죠. 삽입 삭제 이름 변경 취소 된다 안 된다. 컨트롤 Z로 취소 안 된다. 도형 차트에 셀에 맞추려면요. Alt키 누른 채로 드래그. 자, 유효성 검사 어떤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게 딱 설정하는 거.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한글 파일은 안 된다라는 거. 파일 형식 돼 있죠. 이렇게 M으로 끝나면 매크로, T가 들어가 있으면 서식사예요. 자, TXT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PR에는 공배. 페이지 설정 있었죠. 페이지 설정 시트. 자, 그리고 시트 탭에서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합니다. 셀 구분선 인쇄할 때 이거 메모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인쇄는 텍스트만 인쇄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로 많은 응원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